대한민국의 K-방역을 애초부터 무시하고 콧방귀를 끼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1000여 명을 넘어선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급증세를 보이며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월 29일 1264명, 30일 1301명, 31일 1580명으로 사흘째 하루 평균 1000여 명을 넘어서며 초기에 도쿄올림픽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코로나 발생 초기 일본 집계율과는 상이한 가파른 상승 곡선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는 긴급사태 선언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라며 지금 긴급사태를 선포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500억 엔을 들인 제2차 아베노마스크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일본 국민들에게 자국 내 여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일본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베의 이러한 고집은 국민을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보는 시선으로 생각된다라고 일본 자국 내에서도 아베 내각의 감염증 대처 모습에 허탄한 신경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감염증 은폐 의혹과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검사율,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일명 아베노마스크 등을 통해 혹시 정부와 개인 기업 간에 뒷돈이 오가는 거 아니냐라며 비난하는 일본 내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사태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제 위축의 이유로 전염병을 외면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혼란과 더불어 의료 시스템 붕괴가 올 수밖에 없다고 일본 내지 언론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내 코로나 재확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러한 아베 정부의 반쪽짜리 시스템 운영을 들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대유행이었을 지난 5월 말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뒤늦게 도입했습니다. 감염 초기에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의 특성상 빠른 검사와 정확한 진단이 관건인데 일본의 중심인 도쿄에서는 여전히 2020년인 현재에도 전화와 팩스를 이용한 확진자 집계를 하고 있어 구시대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유행 초기 일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는 반쪽짜리 시스템 운영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 세계적인 신뢰를 잃고 급기야 2020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는 무능한 아베 정부와 현재 감염증 환자의 급증으로 일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고 단계 경계태세에서 사용하는 규정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6개월을 맞은 시점인 7월 30일께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의 전세계적 발병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긴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WHO 사무총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우스는 코로나는 100년에 한 번 나올 위기이며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은 수십 년 동안 느껴질 것이다 라며 현 상황을 재평가하였고 이어 게브리예우스 사무총장은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켜야만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사람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이날 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게브리예우스 사무총장은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현재 집계상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들과 의료 방역체계 기반이 잘 잡혀있지 않고 아프리카와 같은 소외계층이 많은 곳들을 언급하면서 2차 웨이브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어 홍콩, 베트남, 일본 등 감염증 발생 초기 한국을 우선적으로 제재하고 국경 봉쇄 등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였던 국가들의 2차 코로나 웨이브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긴급위는 아울러 각 국가들에게 감염증 발생 사례의 인지와 검사, 추적 기능의 강화, 위험 평가에 근거한 적절한 여행 조치, 조언의 실행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긴급위는 이를 가장 잘 실천하고 차별화된 방역 조치를 통하여 대규모 발병을 가장 잘 통제한 하나의 국가를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언급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긴급위는 덧붙여 K-방역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모험적인 케이스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그 위상을 드러낸 대한민국의 소위 K-방역은 이른바 한국인의 정확한 일처리와 빨리빨리 문화가 코로나 감염증 전염력과 접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강한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정부와 각 지자체의 발빠른 대응과 정밀한 진단키트 생산 체계부터 드라이브스루 검사법, KF 마스크의 품질까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와의 전면전에서 이뤄낸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물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K-방역의 신뢰도는 상상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주변국의 코로나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도 모자를 판에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무시하던 일본, 또한 그들이 무시하던 드라이브 검사법은 전 세계적인 호응과 더불어 K-방역이라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K-방역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일본은 더 이상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K-방역 모델을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에코코리아였습니다.